이제는 선수들의 부모들까지 직접 나서서 자녀의 출전 시간을 더 보장해달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프로 구단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의 0대2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정상에 오르며 2년 연속 우승이라는 성과를 완성했습니다. 레알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시즌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구단 역사상 최악의 한 해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은 결과와 과정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 드러난 여러 사건은 팀 내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발베르데와 추아메니는 충돌 사건으로 인해 각각 1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여기에 리디거와 카라레스 그리고 음바페까지 코칭 스태프와 언쟁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무리뉴 감독의 이름이 거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선수단 통제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레알에 필요한 것은 최신 전술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단 의료진이 음바페의 무릎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작 반대편 다리에 MRI 검사를 실시하는 황당한 실수까지 발생했습니다. 팀 안팎에서 각종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혼란의 출발점으로 지목되는 인물은 비니시우스입니다. 일부 팬들은 만약 비니시우스 관련 갈등이 없었다면 상황이 이 정도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알론소 감독 체제의 레알은 경기 내용과 별개로 결과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열린 시즌 첫 엘 클라시코에서 레알은 바르셀로나를 2대1로 꺾으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당시 레알은 2위 바르셀로나에 승점 5점 차로 앞선 리그 선두였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 이후 가장 크게 주목받은 장면은 골도 우승 세리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교체 명령에 불만을 드러낸 비니시우스에게 집중됐습니다. 이후 그는 페레즈 회장과 팬들 그리고 동료 선수들에게 공개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알론소 감독에게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팀 내부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단 수뇌부 일부 역시 알론소 감독의 방식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훈련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평가가 계속 제기됐고 잡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와의 슈퍼컵 결승전 패배 직후 알론소 감독은 경질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임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 사회는 부진한 성적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많은 이들은 진짜 원인이 따로 있었다고 봤습니다. 감독이 더 이상 선수단을 장악하지 못했고 전술적 영향력 또한 사실상 사라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구단은 유소년 팀을 이끌던 아르벨로아에게 임시 감독직을 맡겼습니다. 또 한 명의 레알 출신 인물에게 팀 재건의 희망을 건 셈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선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의 지도 방식은 레알 문화와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력 측면에서도 일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발베르데가 다시 좋은 컨디션을 되찾은 것이 큰 수확이었습니다. 또한 유소년 팀에서 승격된 피타르치가 중원에 안정감을 더하면서 팀 균형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줬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아르벨로아 체제의 레알 마드리드는 유럽 무대에서는 분명 인상적인 장면을 남겼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맞붙은 맨시티를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두며 다시 한번 챔스 DNA라는 이야기를 끌어냈습니다. 비록 8강에서는 탈락의 아픔을 겪었지만 바이에른을 상대로 4대6이라는 접전을 만들어내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즌 내내 흔들렸던 레알의 현실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유럽 대항전과 달리 국내 리그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리그 성적은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히 4월 초 치러진 마요르카 원정에서 1대2 패배를 당한 데 이어 지로나와의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결과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가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4월 24일 레알 베티스와의 라리가 경기를 앞두고
음바페가 훈련장에서 코칭 스태프와 충돌했다는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거기에 리디거와 카레라스 사이에서도 심각한 마찰이 발생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문제를 특정 선수 한 명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비니시우스 개인의 일탈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였던 선수단 내부 역시 실제로는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아르벨로아의 선수 관리 방식도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현재 분위기를 고려하면 그가 정식 사령탑으로 선임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의 레알에는 선수단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형의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론소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던 시절 구단 관계자 가운데 한 명은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모든 화살이 감독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감독이라는 자리는 원래부터 냉혹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변명의 기회가 없고 적응을 위한 시간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론소 감독의 경우를 보면 단순히 성적 부진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의 승률은 7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레알 역대 감독들 가운데서도 손에 꼽힐 정도의 높은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도 구단 내부 인사들은 아르벨로아와 알론소에게 지나치게 많은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유소년 출신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돌아보면 모든 문제를 감독에게만 떠넘기는 시선 역시 지나치게 가혹해 보입니다. 세부적인 배경은 무시한 채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는 오랜 역사 속에서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감독보다 선수단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타 플레이어 여러 명을 정리하는 것보다 감독 한 명을 교체하는 편이 훨씬 간단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알의 운영 구조는 전통적으로 이사회 중심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이 행사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과거에는 이러한 방식이 성공 공식으로 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이는 선수들의 직업의식과도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레알의 상징이었던 호날두와 카시아스 역시 감독과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무리뉴 감독과의 충돌은 지금도 자주 언급되는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선수들이 훈련장 안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규율을 흔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호날두는 누구보다 성실한 태도로 어린 선수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레알 선수들은 불만을 드러내는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평이 이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선수들은 구단과 정식 계약을 맺은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구단이 선임한 감독이 설계한 훈련 체계를 성실하게 따를 의무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기본 원칙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시즌 레알 선수들이 보여준 여러 행동은 분명 지나쳤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황은 더욱 기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부 선수들의 부모들까지 구단에 연락해 자녀의 출전 기회를 늘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최고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된 배경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운영 방식도 존재합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구단의 결정들이 선수들의 영향력을 감독 이상의 수준으로 키워놓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만든 구조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즌 레알의 실패 원인을 선수단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이 더 크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을 향한 비판 여론은 현지에서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시즌 감독 교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레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은 무리뉴입니다. 무엇보다 페레즈 회장이 직접 영입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페레즈는 오래전부터 무리뉴를 신뢰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선수들과 감독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도 거의 유일하게 감독의 편에 섰던 시기가 바로 무리뉴 체제였습니다. 실제로 페레즈 회장은 무리뉴와 약 1시간 동안 화상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무리뉴의 에이전트인 호르헤 멘데스도 함께 참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무리뉴는 레알 복귀를 위해 구단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10가지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부 수용해야 하는 요구안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기 프로젝트가 아닌 단기 성과 중심의 2년 계약 보장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 언론의 비판과 공격으로부터 구단이 감독을 전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경기 운영과 전술 철학에 대해 구단 내부에 어떠한 간섭도 없는 완전한 통제권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데려오는 코칭 스태프 전체와의 계약 체결입니다. 다섯 번째는 레알의 상징적 체력 코치인 핀투스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자신이 설계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의료와 재활 부문을 전면 개편할 권한입니다. 일곱 번째는 라크룸 질서 확립을 위해 선수단 징계 권한을 전적으로 감독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선수 영입과 방출을 포함한 스쿼드 구성 과정에서 감독이 최종 승인권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아홉 번째는 중간관리 조직을 거치지 않고 페레즈 회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앞선 9개 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단 하나라도 거부된다면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겠다는 패키지 방식의 제안이었습니다. 특히 6번째 조건에는 추가 설명도 포함됐습니다. 의료사고와 오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두 번째 의학적 소견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구단 의료진의 판단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7번째 항목 역시 강경했습니다. 선수 기용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나 영향력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름값이나 스타성에 관계없이 헌신이 부족한 선수는 과감하게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번째 조건과 관련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자신의 구상과 맞지 않는 선수 7명의 방출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특정 숫자까지 언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리뉴 역시 이번 프로젝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레알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조항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업 투어 문제입니다. 무리뉴는 선수단 피로, 누적을 이유로 미국 또는 아시아 순회 투어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구단 수익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경영진이 쉽게 양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준의 권한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감독의 권위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선수들이 더 이상 지도자를 가볍게 여기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반복된 문제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무리뉴의 10가지 조건을 받아들이고 강력한 통제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운영 방식을 유지하며 또 다른 해법을 찾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리뉴가 제시한 10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레알 마드리드는 이 조건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